목이 찢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고 파수꾼 최봉은 자신의 목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그것은 혈영단 도시에 인도한 다오의 독이 이미 그의 성대를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이 땅에 떨어져 불이 꺼졌으며 그의 마지막 시야에는 핏빛 문양을 단 검은 옷의 사내들이 약초밭을 뒤지는 모습이 담겼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릴 방법은 없었다. 채 시끄럽게 굴더니 이제야 조용해지네. 검은 옷의 사내가 피 묻은 단도를 죽은 자의 옷에 대충 닦아냈는데 달빛이 그 단도를 비추자 혈성궁의 표식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은 천하의 무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마교 조직 중 하나인 혈성궁의 암살자가 사용하는 특제 무기였다. 단도에는 1300독 티엔산멍 노이 발라져 있어서 조금만 베어도 10초 안에 심장이 멈추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최봉의 심장은 이미 고동을 멈춘 상태였다. 야, 죽이면 어떡해? 혈무한 대인께서 아직 조용히 하라고 하셨잖아. 옆에 또 다른 검은 옷 사내가 다급하게 속삭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혈무한 씨의 우시엔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상전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 혈성궁 우오법요 호우파 혈무한은 마교 10대 고수 중 한 명이자 화경화징 초기에 이른 절세 고수였고 천산파를 멸문시키기 위해 파견된 자였으며 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나쯤이야. 어차피 2달 후면 천산파 놈들 전부 죽을 건데 뭐. 첫 번째 사내가 비웃으며 약초밭으로 걸어갔고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워서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했는데 이것은 그가 천산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였고 실제로 현재 천산파의 전력으로는 혈성궁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천산 영질잉질 100년 묵은 거네. 이거 한 뿌리에 금 10냥은 받겠어. 사내가 귀한 약초를 뽑아들고 웃었는데 천산 영지는 천산파의 보물 중 하나로 내공 수련에 큰 도움이 되는 약초였지만 지금은 그저 도적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고 이것은 천산파가 얼마나 쇠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빨리 해. 동이 트기 전에 나가야 해. 두 사내가 약초밭을 뒤지기 시작했고 달빛 아래 핏빛 문양을 탄 그들의 그림자가 약초밭을 어지럽히는 모습은 마치 천산파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다. 쓰러진 파수꾼의 시체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와 땅에 고였고 그 피는 천천히 약초밭 쪽으로 번져가며 흙을 적셨는데 붉은 핏물이 땅에 스며드는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미세하게 들렸지만 두 사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2달 후엔 천산파 전체가 피바다가 될 거야. 첫 번째 사내가 웃으며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는데 그것은 혈성궁이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고 어둠이 더 짙어졌으며 밤하늘의 별들마저 빛을 잃은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하늘도 천산파의 운명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천산파 뒷산 정상에서 한 소년이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년이 80년 후의 미래에서 돌아온 회귀자라는 것을, 그가 이번 생에서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새벽 3시 30분. 연운백은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는데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밤새 명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뜬다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는 몸을 일으켰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동쪽 하늘 끝자락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직. 오른쪽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다. 날카롭고 찌릿한 통증이 신경을 타고 올라와 이를 악물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제 혼자 999계단을 오를 때 생긴 부상이었다. 700계단쯤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면서 무릎이 돌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살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으며
연운백은 스스로 천을 찢어 붕대를 감았지만 피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이 몸이 정말 약하구나. 연운백은 자신의 손을 봤다. 작고 가는 손. 14살 소년의 손이었다. 전생에서 광풍검존이었을 때 그의 손은 수많은 전투로 단련되어 강철보다 단단했고 검을 쥐면 바람이 일었으며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만으로도 적을 베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너무나 약했고 무언가를 쥐기만 해도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으며 검을 휘두르면 손목이 아팠다. 후천 2단계. 현재 연운백의 내공 수준이었다. 무공 성취는 크게 후천, 선천, 화경, 선경, 대종사로 나뉘었는데 후천은 다시 1단계부터 9단계로 세분화되었고 대부분의 무인들은 평생 후천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선천에 이르면 무림에서 고수로 인정받았고 화경에 이르면 일파의 장문인이나 마교의 호법급이 되었으며 선경에 이르면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절세 고수가 되었고 대종사는 전설 속의 존재였다. 전생에서 연운백은 화경 후기까지 도달했었다. 광풍검존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천하오검 티엔샤우 젠 중 하나로 불렸으며 무림맹의 좌부맹주까지 올랐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작 후천 2단계. 천산파 내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이었고 길을 걷다가 5단계 제자와 부딪히면 튕겨나갈 정도로 약했다. 시간이 부족해. 너무 부족해. 연운백은 달력을 봤다. 오늘이 3월 15일이었고 혈성궁의 습격은 5월 20일에 일어날 예정이었다. 정확히 66일 남았다. 2달 하고도 며칠. 그 안에 자신을 최소한 후천 6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했고 5명의 제자들도 최소 후천 5단계 이상으로 만들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천산파 전체의 전력을 끌어올려야 했다. 가능할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80년을 살았고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낸 광풍검존이었지만 그것은 강한 몸을 가졌을 때의 이야기였다. 지금처럼 약한 몸으로 과연 2달 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전생의 기억이 있다고 해도 이 약한 몸이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해야 해. 할 수밖에 없어. 연운백은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세수를 했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간단히 몸을 풀었는데 전생에서는 아침 수련으로 광풍검법 9초씩을 각각 100번씩 연습했지만 지금 이 몸으로는 10번도 하기 힘들었다. 그래도 연운백은 포기하지 않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을 휘둘렀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이 거칠어졌으며 무릎에서는 계속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고통도 수련이야. 약한 몸을 받아들이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조금씩 넓혀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련이야. 30분 후 연운백은 검을 거두고 무릎을 확인했다. 붕대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늘도 999계단을 올라야 했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했으며 혈성궁에 대비해야 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저 소검입니다. 연운백이 문을 열자 소검이 큰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쳐 있었는데 분명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이게 뭡니까? 저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상처에 좋은 약이요. 소검이 보자기를 열자 안에서 깨끗한 천과 약초를 갈아 만든 연고 그리고 지혈제가 나왔다. 모두 손수 만든 것들이었고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검, 이걸 언제? 밤새 만들었어요. 약초는 제 방에 있던 걸 썼고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소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연운백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발만 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심한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고맙습니다.
연운백의 목소리가 떨렸다. 8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한 호의를 받은 것은 오랜만이었다. 광풍검존이었을 때는 모두가 그에게 뭔가를 바랐고 그의 힘을 이용하려 했으며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소검은 달랐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팀장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밤새 약을 만들었다. 소검. 네. 왜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저는 소검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는데 이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깊은 트라우마에서 오는 반응이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소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5살 때 우리 마을에 산적들이 왔어요. 밤에 갑자기 소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악몽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다. 저만 숨어서 살았어요. 그 후로 사람만 보면 무서워요. 특히 남자들이 더 무서워요. 그날 산적들도 다 남자였으니까. 소검이 눈물을 흘렸다. 큰 덩치의 소년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고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런데 팀장님은 안 무서워요. 네. 팀장님 눈을 보면 따뜻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연운백은 소검의 어깨를 잡았다. 고맙습니다, 소검. 당신의 마음 잘 받겠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약속하겠습니다. 연운백이 소검을 똑바로 봤다.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소검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벽 4시, 천산파 뒷산 입구. 연운백과 소검이 도착했을 때 이미 4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홍련, 야매, 청풍, 석화. 모두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각자 뭔가를 준비해 온 것 같았다. 홍련은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깨끗한 천과 약병이 들어 있었다. 야매는 자신의 약사 가문에서 가져온 지혈제를 준비했고 청풍은 지팡이로 쓸 수 있는 나뭇가지를 깎아왔으며 석화는 말없이 물통을 내밀었다. 다들 고맙습니다. 연운백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뭔가를 준비해왔고 그것은 팀장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연한 거잖아. 홍련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팀장이 다쳤는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어? 그래요. 청풍이 말 더듬으며 말했다. 팀장님, 건강해야. 우리도 배우죠. 연운백은 그들을 봤다. 5명. 전생에서 혈성궁의 습격때 모두 죽었던 5명.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다를 것이었다. 반드시 살려낼 것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운백이 뒤를 가리켰다. 999개의 계단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가파른 경사가 마치 하늘로 이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저 계단을 아십니까? 999계단이죠. 홍련이 대답했다. 천산파 창시자 소요자 진인께서 만드신. 맞습니다. 300년 전 소요자 진인께서는 9년간 이 산에서 참선하시며 대종사의 경지에 이르셨고 그 과정에서 이 계단을 만드셨습니다. 연운백이 계단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이 계단은 단순한 계단이 아닙니다. 진인께서 깨달음을 담으신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그렇습니다. 333계단마다 환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환영, 두 번째는 분노의 환영, 세 번째는 절망의 환영입니다. 5명의 얼굴이 굳어졌다. 환영이라니. 정확히는 내면의 악마입니다. 각자가 마음속 깊이 숨겨둔 두려움, 분노, 절망이 환영으로 나타나 당신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 게. 소검이 떨렸다. 가능합니다. 소유자 진인의 경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그분은 마음을 다루는 법을 깨달으셨습니다. 연운백이 5명을 봤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들은 한 단계 성장할 것입니다. 내공이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럼 규칙은? 홍련이 물었다. 함께 출발하고 함께 도착합니다.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전체 실패입니다. 시간은 1시간. 5시까지 정상에 도착해야 합니다. 1시간. 홍련이 눈을 크게 떴다. 그것도 환영과 싸우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운백이 잠시 말을 멈췄다. 저도 함께 올라갑니다. 내 상태로? 그렇습니다. 팀장이 편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당신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저도 함께 고통받아야 합니다. 5명은 서로를 쳐다봤다. 망설임이 얼굴에 드러났다. 하지만 해보자. 홍련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지. 나도. 소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볼게요. 나머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운백이 시간을 확인했다. 지금부터 1시간. 시작. 턱. 첫 100계단은 쉬웠다. 6명 모두 가볍게 올라갔고 아직 여유가 있었으며 대화도 나눴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으며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홍련이 앞장서며 말했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홍과 홍제아의 적통이었던 그녀는 어려서부터 검술을 배웠고 체력도 좋았으며 3단계 내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계단은 어렵지 않았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야매가 하품을 하며 말했는데 그는 밤을 새워 지혈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였지만 약사 집안 출신답게 체력 관리는 잘하고 있었다. 200계단. 숨이 조금 차기 시작했다. 소검의 이마에서 첫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는 덩치가 큰 탓에 체중 부담이 컸고 평소에도 오래 걷는 것을 힘들어했다. 괜찮아, 소검. 청풍이 옆으로 다가가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괜찮아. 소검이 헐떡이며 대답했다. 300계단.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다리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홍련조차 땀이 나기 시작했고 야매는 하품을 멈췄으며 석화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때 공기가 변했다. 미묘한 진동이 느껴졌고 주변이 희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개가 갑자기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평범한 안개가 아니라 연기 링치가 응집된 것이었고 소유자 진인의 힘이 깃든 것이었다. 뭐야? 야매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연운백이 조용히 말했다. 두려움의 환영. 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환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연운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환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검의 눈앞에 마을이 나타났다. 자신이 태어난 마을. 5년 전 그날 밤의 마을이었다.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비명소리가 들렸으며 산적들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아버지. 소검이 소리쳤다.
그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어머니가 울부짖고 있었고 형이 산적과 싸우다 목이 베어졌다. 안 돼. 안 돼. 소검이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떨렸으며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날 밤에 공포가 되살아났고 5살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다. 소검. 연운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환영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연운백이 소검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의 가족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검이 연운백을 봤다. 연운백의 눈빛은 진지했고 따뜻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5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천산파 제자이고 천풍대의 일원입니다. 천풍대.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의 이름은 천풍대 티엔펑두입니다. 천산의 바람, 광풍검존의 바람을 잇는 자들입니다. 소검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고 환영을 똑바로 봤다. 마을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환영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형. 이제 앞으로 나아갈게요. 소검이 앞으로 걸었다. 환영이 흔들리더니 사라졌다. 홍련의 눈앞에는 저택이 나타났다. 홍가의 저택. 하지만 영화로웠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몰락한 현재의 모습이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건물은 낡아 있었으며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홍련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홍련이 돌아보자 아버지 홍진산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어 있었다. 아버지,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야. 홍진산은 10년 전 누명을 썼다. 문중의 보물을 훔쳤다는 누명이었고 실제로는 사촌형이 훔친 것이었지만 증거를 조작해 홍진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으며 홍가는 그를 추방했고 재산도 모두 빼앗았다. 이후 홍련 가족은 천산파로 도망쳐왔고 홍진산은 말단 외문 제자가 되었으며 홍련은 아버지의 오명을 씻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련했다. 내가 강해져봤자 무슨 소용이냐. 홍가는 너를 받아주지 않아. 차라리 포기해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홍련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가 올라왔다. 닥쳐. 뭐? 닥치라고. 넌 내 아버지가 아니야. 홍련이 환영을 똑바로 봤다. 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검을 휘두르고 있어. 언젠가 오명을 씻을 나를 위해서. 홍련이 앞으로 걸었다. 그리고 나도 포기 안 해. 반드시 강해져서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할 거야. 환영이 사라졌다. 야매의 눈앞에는 형이 나타났다. 야매의 형 약천재여 티엔사에는 문자, 그대로 천재였다. 10살에 100가지 약초를 외웠고 15살에 가문의 비전 약방문을 마스터했으며 20살에 신약을 개발해 가문을 빛냈다. 반면 야매는 평범했고 형처럼 천재가 아니었으며 항상 비교당했다. 동생아. 형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왜 그렇게 노력해? 어차피 나를 넘을 수 없는데. 약사는 재능이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야매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너는 재능이 없어. 인정해. 닥쳐. 뭐? 닥치라고. 야매가 소리쳤다. 넌 내 형이 아니야. 내 형은 날 응원해줬어. 야매가 눈물을 흘렸다. 형은 말했어. 넌 천재가 아니지만 성실해. 그게 더 위대한 거야 라고. 야매가 앞으로 걸었다. 나는 천재가 아니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
환영이 사라졌다. 청풍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이 나타났다. 7살 때 그는 친구들과 놀다가 우물에 빠졌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숨을 쉴 수 없었으며 죽을 것 같았다. 구조되긴 했지만 그 후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우물이 나타났다. 깊고 어두운 우물. 그 안에서 7살의 자신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살려줘. 살려줘. 청풍은 다리가 떨렸다. 물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연운백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말을 더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당신의 강점입니다. 청풍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우물을 똑바로 봤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환영이 사라졌다. 석화의 눈앞에는 피가 나타났다. 온통 피투성이인 방. 그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고 아버지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가정 폭력. 석화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때렸고 어느 날 그것이 지나쳐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며 아버지는 자살했다. 석화는 그때부터 말을 잃었고 감정을 숨겼으며 타인과 거리를 두었다. 석화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석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석화가 무릎을 꿇었다. 제가 더 강했다면 아버지를 막았을 텐데. 아니야. 넌 어렸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렴. 내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어. 석화가 고개를 들었다. 동료들이 보였다. 연운백, 홍련, 소검, 야매, 청풍. 모두 자신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네. 석화가 일어났다. 환영이 사라졌다. 333계단. 6명 모두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이 거칠었으며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단단해졌고 더 결연해졌으며 더 강해졌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연운백이 말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할 수 있어. 홍련이 말했다. 우리는 천풍대니까. 맞아요. 소검이 외쳤다. 나머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6명이 다시 걸었다. 400계단. 다리가 본격적으로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돌덩이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허벅지 근육이 뻐근하게 당겼으며 종아리에서는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소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그의 이마에서 땀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도복이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으며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아직 괜찮아. 소검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 보였다. 야매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평소에 약을 만드는 일만 하다 보니 이런 육체적 훈련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으며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이거 진짜 힘든데. 야매가 투덜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홍련이 앞에서 사기를 북돋워 주었고 석화가 뒤에서 느리지만 꾸준히 따라오고 있었으며 청풍은 중간에서 계속 주변을 관찰하며 동료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450계단.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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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소검의 귓속에서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크게 뛰고 있었고 그 소리가 모든 다른 소리를 집어삼켰으며 마치 북을 치는 것 같았다. 피가 온몸을 빠르게 순환하고 있었고 혈관이 팽창하는 것이 느껴졌으며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다. 똑. 땀방울이 계단에 떨어졌다. 돌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으며 마치 자신의 존재가 한 방울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500계단. 정확히 반. 소검의 무릎이 흔들렸다. 왼쪽 무릎이 먼저 꺾이려 했고 그는 급히 오른쪽에 체중을 실었지만 오른쪽 다리도 이미 한계였다. 허벅지 근육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는데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쇠막대를 허벅지에 대고 있는 것 같은 통증이었고 근육 섬유 하나하나가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젖산이 쌓여 독처럼 퍼지고 있었다. 소검. 홍련이 뒤를 돌아봤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하지만 소검의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다음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무릎이 완전히 꺾였으며 그는 앞으로 쓰러지려 했다. 퍽. 청풍이 재빨리 소검의 팔을 잡았다. 말을 더듬는 청풍이었지만 행동은 빨랐고 그의 관찰력으로 소검이 넘어질 것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이었다. 소검. 괜찮아? 미안해. 내가 느려서. 아니야.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야매가 반대편 팔을 잡았다. 석화가 뒤에서 소검의 등을 밀기 시작했고 홍련이 앞에서 손을 내밀어 이끌었다. 네 명이 소검을 둘러싸서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다. 520계단, 540계단, 560계단.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소검의 발은 제대로 땅을 딛지 못했지만 동료들이 그를 끌고 올라갔고 그의 체중을 나눠 짊어졌으며 함께 고통을 나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는데 얼굴 전체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소금기 있는 액체가 계속 흘러내렸으며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홍련이 소리쳤다. 우린 팀이야. 함께 가는 거라고. 580계단, 600계단. 연운백은 제일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릎에서는 여전히 통증이 올라왔고 붕대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며 지팡이를 짚은 손에도 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천풍대가 진정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좋아. 계속 가고 있어. 조금만 더. 620계단.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차가움도 뜨거움도 아닌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소요자, 진인의 시험이 다가온다는 신호였고 두 번째 관문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640계단, 660계단. 호흡이 거칠어졌다. 입으로 숨을 쉬어도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고 코로 들이마시면 차가운 공기가 목을 찔렀으며 배가 터질 것처럼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했다. 야매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는데 산소 부족 증상이었고 과호흡 직전이었으며 어지러움이 밀려오고 있었다. 야매, 숨. 천천히. 청풍이 말했다. 너무 빨리 쉬면 안 돼. 야매가 고개를 끄덕이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늦췄다.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세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세면서 천천히 내쉬었으며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666계단. 공기가 다시 변했고 이번에는 뜨거운 기운이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안개가 아니라 열기였고 마치 화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분노의 환영이 시작된 것이었고
이번에는 각자가 가장 분노했던 순간이 되살아날 것이었다. 홍련의 눈앞에 사촌형이 나타났다. 홍가의 후계자 홍천명. 그는 아버지 홍진산을 모함해 추방시킨 장본인이었고 보물을 훔치고도 죄를 뒤집어 씌웠으며 지금은 홍가의 가주로 군림하고 있었다. 홍련아, 오랜만이네. 홍천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천산파에서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는 여전히 말단 외문 제자지. 홍련의 손이 검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는데 그만큼 분노가 컸기 때문이었다. 내가 다 망쳤어. 아니지. 내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거짓말. 홍련이 검을 뽑았다. 내가 보물을 훔쳤어. 내가 증거를 조작했어. 증명할 수 있어? 홍천명이 웃었다. 증거가 없잖아. 아무도 믿지 않아. 홍련이 검을 휘둘렀다. 분노가 폭발했고 이성을 잃었으며 오직 앞에 환영을 베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홍련. 연운백이 소리쳤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환영입니다. 하지만 홍련은 듣지 않았다. 검이 환영을 향해 날아갔는데 분노의 찬 검은 제어가 되지 않았고 궤적이 흐트러졌으며 힘만 가득했지 기술은 없었다. 휙. 검이 환영을 스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환영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홍련의 검은 허공을 베고 있었다. 소용없어.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닥쳐. 홍련이 다시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체력만 소모되었으며 숨이 거칠어졌다. 홍련. 연운백이 홍련의 팔을 잡았다. 분노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힘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당신을 잠식하는 독입니다. 연운백이 홍련을 똑바로 봤다. 복수하고 싶습니까? 당연하지. 그럼 강해지십시오. 분노가 아니라 실력으로. 감정이 아니라 힘으로. 홍련의 손이 떨렸다. 언젠가 당신은 진짜 홍천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기려면 지금 이 환영을 이겨야 합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냉정함을 되찾고 당신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홍련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이성이 돌아왔다. 눈을 떴다. 복수는 차갑게 하는 거야. 홍련이 검을 걷었다. 지금 내게 분노할 필요 없어. 언젠가 진짜 너를 만나면 그때 제대로 갚아줄게. 환영이 사라졌다. 야매의 눈앞에는 약사 시험장이 나타났다. 가문의 약사 자격 시험. 3년 전 야매는 이 시험에서 떨어졌고 형은 만점으로 합격했으며 아버지는 실망한 눈빛으로 야매를 봤었다. 야매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넌 왜 형처럼 못하냐? 아버지. 형은 한 번에 합격했는데 넌 3번이나 떨어졌잖아. 야매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보다는 억울함이었는데 자신도 열심히 했지만 형만큼은 안 됐고 그것이 재능의 차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약사 그만둬라. 다른 일을 해. 싫어. 야매가 소리쳤다. 난 약사가 되고 싶어. 형처럼 천재는 아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재능이 없잖아. 재능이 다가 아니야. 야매가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형은 천재야. 인정해. 하지만 난 성실해. 형보다 2배, 3배 노력하면 돼. 야매가 앞으로 걸었다. 그리고 증명할 거야.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는 걸. 환영이 사라졌다. 소검, 청풍, 석화도 각자의 분노와 마주했고 그것을 극복했으며 한 단계 성장했다. 6명 모두 666계단을 통과했고
이제 마지막 333계단만 남았다. 잘하셨습니다. 연운백이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홍련이 물었다. 절망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연운백이 위를 올려다봤다. 999계단에서 절망의 환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 뭐가 있어? 깨달음입니다. 소요자 진인의 깨달음 중 하나를 얻게 됩니다. 5명의 눈이 빛났다. 그럼 가자. 홍련이 외쳤다. 700계단. 5명이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분노의 환영을 극복한 후 그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고 더 단단해졌으며 더 결연해졌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한계에 가까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으며 숨은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안 돼. 시간이. 홍련이 시간을 확인했다. 이미 52분이 지났고 남은 시간은 8분도 안 되었으며 아직 300계단이나 남았다. 지금 속도로는 절대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었다. 방법이 있어야 해. 그때 연운백의 목소리가 기억났다. 내공을 사용하십시오. 빙심결을 운용하십시오. 999계단 꼭대기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3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빙심결 3단계. 경맥빙 통직마의 빙통. 홍련이 멈춰 섰다. 다들 멈춰. 5명이 멈췄다.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해. 빙심결이야. 홍련이 자세를 잡았다. 코로 숨을 들이쉬어 천천히 단전까지. 5명이 따라했다. 차가운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왔고 단전이 식기 시작했으며 뜨거웠던 몸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 기운을 다리로 보내 경맥을 따라. 홍련이 집중했다. 단전의 차가운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경맥을 타고 흘렀으며 다리로 퍼졌다. 불타던 허벅지가 식기 시작했고 고통이 사라졌으며 힘이 솟아났다. 5명의 몸에서 한기가 피어올랐다. 빙심결 3층이었다. 됐어. 홍련이 소리쳤다. 가자. 750계단. 발걸음이 빨라졌다.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졌고 아팠던 근육이 편안해졌으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780계단. 800계단. 820계단. 멈추지 않았다. 5명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고 완벽한 조화를 이뤘으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850계단. 하지만 한계가 왔다. 단전의 기운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한기가 약해졌으며 다시 열기가 올라왔다. 조금만 더. 880계단. 900계단. 거의 다 왔어.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999계단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상이 눈앞에 있었다. 950계단. 980계단. 그때 공기가 얼어붙었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는데 그것은 절망이었고 희망을 잃은 자들의 한숨이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무게였다. 999계단. 6명이 동시에 환영을 받다. 그것은 미래였다. 2달 후 결성궁의 습격. 천산파가 불타고 있었고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며 천검진인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풍대 5명이 쓰러져 있었다. 홍련은 한쪽 팔이 잘려 있었고 소검은 가슴에 검이 박혀 있었으며 야매는 목이 베어져 있었고 청풍은 등에 창이 꽂혀 있었으며 석화는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안 돼. 연운백이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전생의 기억이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고 연운백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었으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었다. 안 돼. 안 돼.
연운백의 목소리가 떨렸다. 80년을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견딜 수 없었고 광풍검존이었을 때도 극복하지 못했으며 결국 회귀를 선택하게 만든 장면이었다. 이건 미래야? 홍련이 자신의 시체를 봤다. 우리가 죽는 거야? 5명 모두 공포에 떨었다.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충격이었고 특히 그것이 2달 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절망이 밀려왔다. 안 돼. 난 아직 살고 싶은데. 소검이 주저앉았다. 불가능해. 우리가 혈성궁을 어떻게 막아? 야매도 포기하려 했다. 그냥 도망가는 게 나을 거야. 청풍이 떨며 말했다. 절망이 그들을 잠식했고 희망이 사라졌으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하지만 아닙니다. 연운백이 일어섰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은 다릅니다. 연운백이 환영을 똑바로 봤다. 전생에서 나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은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운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나는 80년 후의 미래에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연운백이 5명을 돌아봤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있습니다.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습니다. 홍련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운백이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십시오.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홍련이 연운백의 손을 잡았다. 소검이 홍련의 손을 잡았고 야매가 소검의 손을 잡았으며 청풍과 석화도 손을 잡았다. 6명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천풍대. 6명이 동시에 외쳤다. 환영이 흔들렸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죽어있던 5명의 시체가 빛으로 변했고 그 빛이 살아있는 5명에게로 흘러들어갔다. 엄청난 기운이 폭발했다. 5명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내공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단전에 뜨거운 기운이 응집되었다. 이건 홍련이 놀라 자신의 몸을 봤다. 내공이 올라가고 있어. 후천 3단계 중기였던 그녀의 내공이 3단계 후기로 그리고 4단계 초입으로 상승했다. 소검도 3단계 후기에서 4단계 초입으로, 야매는 2단계 후기에서 3단계 초입으로, 청풍도 2단계 중기에서 3단계 초입으로, 석화는 3단계 후기에서 4단계 초입으로 올라갔다. 소유자 진인의 선물입니다. 연운백이 설명했다. 3번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깨달음과 내공입니다. 5명은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분명히 달라졌고 강해졌으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 더. 홍련이 말했다. 뭔가 차가운 게 느껴져. 빙심결입니다. 연운백이 말했다. 지금 이 순간 극한의 감정을 겪으며 당신들은 빙심결 3단계 경맥빙 통직마의 빙동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3단계? 그렇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단전을 차갑게 식히고 그 기운을 경맥으로 순환시키십시오. 5명이 동시에 시도했다. 스스. 차가운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왔고 단전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으며 그 기운이 경맥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다. 몸이 시원해졌고 피로가 사라졌으며 힘이 솟아났다. 5명의 몸에서 한기가 피어올랐다. 빙심결 3층 경맥빙통이 완성된 것이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홍련이 웃었다. 999계단 정상. 6명이 동시에 도착했다. 시간은 연운백이 확인했다.
58분 30초. 성공이었다. 30분간의 휴식 후 본격적인 개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각자의 특기를 개발하겠습니다. 연운백이 말했다. 무술에서는 만능보다 특화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극도로 잘하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첫 번째, 홍련. 홍련이 일어났다. 당신은 검을 전문으로 하겠습니다. 광풍검법을 마스터하고 빠른 검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검을 들어 보십시오. 홍련이 검을 뽑았다. 광풍검법 1초씩 풍기성치를 해보십시오. 휙. 검이 날아갔는데 아침에 999계단을 오르기 전보다 확실히 빨라져 있었다. 내공이 올라간 효과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연운백이 나무 막대기를 들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손목을 부드럽게 하고 몸의 회전력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빙심결의 한기를 검에 실으십시오. 한기를 검에? 그렇습니다. 한기를 검에 실으면 상대의 기혈을 얼려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홍련이 시도했다. 빙심결 3층을 운용하며 단전의 한기를 팔로 보내고 팔에서 손으로, 손에서 검으로 흘려보냈다. 검에서 희미한 한기가 피어올랐다. 이게 됩니다. 계속 연습하십시오. 홍련이 검을 휘둘렀다. 1번, 2번, 10번. 계속 반복하자 한기가 점점 진해졌고 50번째쯤에는 검이 지나간 자리에 서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완벽합니다. 연운백이 소리쳤다. 이것이 빙풍검 빙펑젠입니다. 광풍검법의 빙심결을 결합한 천산파 비전검법입니다. 홍련의 얼굴이 밝아졌다. 두 번째, 소검. 소검이 긴장하며 일어났다. 당신은 채술을 전문으로 하겠습니다. 주먹과 손바닥, 몸 전체를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힘이 약해요. 아닙니다. 연운백이 소검의 팔을 잡았다. 당신의 근육량을 보십시오. 천산파에서 가장 큽니다. 단지 쓰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연운백이 소검을 바위 앞에 세웠다. 이 바위를 쳐보십시오. 네. 주먹으로 치십시오. 전력으로. 소검이 망설이다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바위를 쳤다. 탁. 바위에 금이 갔다. 아주 작은 금이었지만 분명히 금이 갔다. 보셨습니까?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이제 빙심결을 더하십시오. 한기를 주먹에 실으십시오. 소검이 빙심결을 운용했다. 단전의 한기를 팔로 보내고 주먹에 집중시켰다. 주먹이 차갑게 식었다. 지십시오. 소검이 주먹을 날렸다. 퍽. 바위가 깨졌다.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었지만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이것이 빙권빙취안입니다. 천산파 비전 권법입니다. 소검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천풍대의 돌격대장입니다. 적진에 뛰어들어 적을 부수는 역할입니다. 소검이 웃었다. 자신감이 생겼다. 세 번째, 야매. 야매가 일어났다. 당신은 독과 암기를 전문으로 하겠습니다. 알고 있어. 야매가 작은 병을 꺼냈다. 어젯밤에 만든 거야. 마비독이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운백이 산에서 캔 독초들을 내놓았다. 이것들로 더 강한 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야매가 독초들을 살폈다. 이건 명목초. 이건 수면화. 이건 혈응초네. 이거면. 야매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치명적인 독은 못 만들지만 환각을 일으키는 독은 만들 수 있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걸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구도 지원하겠습니다.
야매가 웃었다. 좋아. 해보지 뭐. 네 번째, 청풍. 청풍이 일어났다. 당신은 관찰을 전문으로 하겠습니다. 연운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가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해 보십시오. 청풍이 집중했다. 연운백의 발, 어깨, 시선, 심지어 호흡까지 관찰했다. 왼쪽. 맞았다. 오른쪽. 또 맞았다. 뒤. 계속 맞았다. 완벽합니다. 당신은 천풍대의 눈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읽고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청풍의 얼굴이 환해졌다. 다섯 번째, 석화. 석화가 일어났다. 당신은 방어를 전문으로 하겠습니다. 연운백이 막대기를 들었다. 막아보십시오. 석화가 팔을 교차시켜 막는 자세를 취했다. 휙. 탁. 완벽하게 막았다. 10번을 쳤지만 석화는 모두 막아냈다. 느렸지만 확실했고 빈틈이 없었다. 당신은 천풍대의 방패입니다. 동료들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석화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해가 중천에 떴으며 6명은 땀을 흘리며 자신의 특기를 갈고 닦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천산파의 비상종이 울렸다. 당당당당. 파수꾼이 죽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연운백의 얼굴이 굳었다. 시작됐어. 제4부 핏빛 발견. 약 초반. 파수꾼 최봉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제자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으며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다. 목에는 날카로운 칼자국이 있었고 피가 땅을 적시고 있었으며 눈은 크게 떠진 채 죽음의 공포를 담고 있었다. 혈성궁이야. 한 제자가 떨며 말했다. 목의 상처. 혈영단도야. 천풍대 6명이 도착했고 연운백은 시체를 자세히 살폈다. 전생의 기억이 맞았다. 혈영단도의 상처였고 혈성궁 암살자의 수법이었으며 이것은 본격적인 공격의 전조였다. 장문희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연운백이 말했다. 시체를 들것에 싣고 천산파 대전다디엔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제자들이 수군거렸고 공포가 확산되었으며 천산파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대전. 장문인 천검진인이 시체를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먹이 떨렸으며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혈성궁. 그렇습니다. 장문인님. 연운백이 말했다. 혈영단도의 상처이고 약초밭에서 영지가 도난당했습니다. 얼마나? 대략 10뿌리입니다. 천검진인이 한숨을 쉬었다. 영지 10뿌리면 금 100냥이었고 현재 천산파의 재정 상황에서는 큰 손실이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서운하기 앞으로 나섰다. 혈성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나? 제 정보망에 따르면 2달입니다. 5월 20일 혈성궁 우호법 혈무안이 직접 움직입니다. 대전이 술렁였다. 장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자들이 웅성거렸으며 공포가 확산되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장로가 말했다. 혈무안은 화경 초기 고수입니다. 장문인님도 선천 후기이신데. 나도 안다. 천검진인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도망칠 순 없다. 천산파는 300년 역사의 정파다. 마교에게 무릎 꿇을 순 없다. 하지만 그리고 희망이 있다. 천검진인이 연운백을 봤다. 연운백, 내 천풍대가 오늘 999계단을 1시간 안에 올랐다고? 네, 장문인님. 그리고 빙심결 3층을 터득했다고? 그렇습니다. 천검진인의 눈빛이 빛났다. 좋다. 내게 전권을 준다. 천풍대를 내 방식대로 훈련시켜라.
필요한 자원은 모두 지원하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천풍대를 정식 부대로 인정한다. 천산파, 천풍대. 대전이 다시 술렁였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취급받던 5명이 정식 부대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전체 제자들에게 통보한다. 2달 후 혈성궁이 온다. 준비하라. 네. 그날 저녁, 연무장. 천풍대가 훈련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다. 강철이었다. 2대 제자이자 후천 6단계 고수였는데 천산파에서 손꼽히는 중수였고 미래의 차기 장문인 후보 중 한 명이었으며 모든 제자들이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오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지했으며 뭔가 깊이 고민한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연운백. 네, 강철 사형. 강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주먹이 쥐어졌으며 무언가 말하기 힘든 것을 꺼내려는 듯 보였다. 주변 제자들이 수군거렸고 강철이 연운백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궁금해했으며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미안하다. 네. 연운백이 놀라 강철을 봤다. 2대 제자 강철이 사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소문난 인물이었다. 며칠 전에 너를 무시했다. 쓰레기라고 했다. 어깨를 쳤고 무시했으며 무례하게 굴었다. 강철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연무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으며 강철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너희가 우스웠어. 쓰레기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2단계, 3단계짜리들이 천풍대. 웃기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봤어. 너희가 999계단을 오르는 거. 1시간 안에. 강철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나도 한번 시도해봤어. 혼자서. 어젯밤에. 1시간 20분 걸렸어. 6단계인 내가. 너희보다 20분이나 더 걸렸어. 강철이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장문인님께서 천풍대를 정식으로 인정하시는 걸 봤어.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취급받던 너희가 인정받는 걸 봤어. 강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 6단계까지 올랐으니까. 2대 제자가 됐으니까. 모두가 나를 인정하니까. 하지만 혈무하는 화경이야. 화경. 나로서는 상대가 안 돼. 100번 싸워도 100번 다져. 차원이 달라. 강철의 목소리가 절박해졌다. 나는 강해지고 싶어. 천산파를 지키고 싶어. 2달 후에 혈성궁이 올 때 도망가고 싶지 않아. 싸우고 싶어. 하지만 지금의 나로는 안 돼. 강철이 무릎을 꿇었다. 연무장이 술렁였다. 2대 제자가 후배 앞에 무릎을 꿇다니. 천산파 3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부탁이야. 날 좀 훈련시켜줘. 강철의 이마가 땅에 닿았다.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강해지고 싶어. 천산파를 지키고 싶어. 그것만 있으면 돼. 주변 제자들이 숨을 죽였다. 홍련도, 소검도, 야매도, 청풍도, 석화도 모두 강철을 봤다. 며칠 전 연운백을 때리고 모욕했던 그 강철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연운백은 강철을 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절박했으며 거짓이 없었다. 8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강함을 갈구하는 눈빛은 드물었다. 일어나십시오. 네.
일어나십시오. 강철 사형. 연운백이 강철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 천산파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환영합니다. 강철. 천풍대. 연운백이 손을 내밀었다. 강철이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며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천풍대의 훈련은 지옥입니다. 연운백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999계단은 매일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총 2번 올라야 합니다. 개인 훈련은 하루 6시간, 팀 훈련은 4시간입니다.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빼면 자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계급은 없습니다. 천풍대 안에서는 홍련도, 소검도, 당신도 모두 평등합니다. 이대 제자든 하위 제자든 상관없습니다. 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번 천풍대에 들어오면 혈성군과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생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운백이 강철을 똑바로 봤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강철은 잠시 생각했다. 지옥 같은 훈련, 사라지는 계급, 생사를 건 전투. 모두 쉽지 않은 조건들이었다. 하지만 할 수 있어. 강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해야 해. 나는 강해져야 해. 좋습니다. 연운백이 웃었다. 그럼 오늘부터 당신도 천풍대입니다. 환영합니다. 천풍대 6명이 강철을 둘러쌌다. 잘 부탁해, 강철. 홍련이 손을 내밀었다. 우리. 잘 부탁해요. 소검이 수줍게 말했다. 열심히 해, 선배. 야매가 웃으며 말했다. 함께. 힘내요. 청풍이 말 더듬으며 말했다. 석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은 그들을 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라고 무시했던 이들이 지금은 동료가 되었고 함께 싸울 전우가 되었으며 생사를 함께할 가족이 되었다. 고맙다. 모두. 강철이 눈물을 닦았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천풍대가 7명이 되었다. 제오부, 그림자의 습격. 이틀 후. 천풍대의 훈련은 계속되었고 강철도 포함되어 이제 7명이 되었으며 모두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다. 홍련은 빙풍검을 완성해가고 있었고 소검은 빙권으로 바위를 부수기 시작했으며 야매는 새로운 독을 개발했고 청풍의 관찰력은 더욱 날카로워졌으며 석화의 방어는 철벽이 되었고 강철은 자존심을 버리고 후배들에게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무기고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쾅! 화염이 치솟았고 건물이 무너졌으며 비명 소리가 울렸다. 천산파 제자들이 달려갔지만 이미 무기고는 반쯤 파괴되어 있었고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물을 떠와. 불을 꺼. 혼란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5명. 모두 핏빛 문양을 달고 있었다. 혈성궁의 암살자들이었다. 천산파 쓰레기들. 선두의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인사하러 왔다. 2달 후에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사내가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너희 모두 죽여줄게. 천산파 제자들이 뒤로 물러섰다. 대부분 실전 경험이 없었고 마교라는 단어만으로도 공포에 떨었다. 그때 물러서십시오. 연운백이 나타났다. 천풍대 7명이 그의 뒤를 따랐다. 사내가 연운백을 봤다. 꼬맹이가 나서네. 재미있군. 천산파 천풍대장 연운백입니다. 천풍대. 하하, 웃기는 이름이네. 사내가 검을 뽑았다. 혈영검이었다.
덤벼라. 내 실력이나 보자. 연운백은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뒤를 봤다. 홍련, 강철. 네. 너희 둘이 선봉이다. 나머지는 지원. 알겠습니다. 홍련과 강철이 앞으로 나섰다. 홍련은 후천 4단계, 강철은 후천 6단계. 하지만 상대는 후천 7단계 고수였다. 둘이서 나를 상대한다고? 자신감은 좋은데. 사내가 웃었다. 시작. 홍련이 먼저 달려들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999계단 수련과 개인 훈련을 거치며 한 단계 성장한 것이 역력했으며 발걸음은 가벼웠고 검은 날카로웠다. 빙풍검 1초씩 풍기펑치. 검에서 희미한 한기가 피어올랐고 주변 온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으며 검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휘. 사내가 여유롭게 막았다. 후천 7단계의 내공이 검에 실렸고 혈영검이 붉게 빛났으며 홍련의 검과 부딪혔다. 탁. 충격파가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 사내의 손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한기가 검을 타고 전달된 것이었고 손목에 혈맥이 얼어붙었으며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둔해졌다. 뭐야 이게? 사내가 당황했다. 빙심결의 한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 틈을 강철이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오른쪽에서 달려들었는데 이대제자답게 움직임이 빨랐고 검법이 정교했으며 후천 6단계의 내공이 검에 실려 있었다. 천산파 제식 검법 5초식 뇌명 네이밍. 연속 공격으로 적을 압도하는 초식이었다. 탁탁탕탕. 사내가 급히 막았지만 홍련의 한기 때문에 움직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강철의 공격이 너무 빨랐으며 방어에 급급했다. 이런. 소검. 연운백이 소리쳤다. 소검이 뛰어들었다. 그의 큰 덩치가 땅을 흔들며 달려왔고 주먹에는 빙심결의 한기가 응축되어 있었으며 얼음 결정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빙권빙줴. 천산파 비전 권법이었다. 핫. 주먹이 날아왔다. 사내가 옆으로 몸을 틀었지만 소검의 주먹이 그의 팔을 스쳤고 차가운 한기가 폭발하듯 퍼졌으며 사내의 팔 전체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젠장, 이 한기는 뭐야? 사내의 팔이 파랗게 질렸다. 혈맥이 얼어붙었고 기혈순환이 막혔으며 내공을 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석화가 앞을 막아섰다. 그의 방어 자세는 완벽했는데 양팔을 교차시키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전신에 빙심결의 한기를 두른 채 철벽처럼 서 있었다. 사내의 공격이 날아왔지만 석화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모든 공격을 받아냈으며 동료들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탕탕탕. 청풍이 사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읽고 있었는데 사내의 발위치, 어깨 기울기, 시선 방향, 심지어 호흡 패턴까지 분석했으며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왼쪽. 청풍이 외쳤다. 사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강철이 그곳에 있었고 검이 날아오고 있었으며 피할 곳이 없었다. 야매가 작은 병을 던졌다. 병이 사내의 발 앞에서 깨졌고 흰 가루가 폭발하듯 퍼졌으며 환각을 일으키는 독이 공기 중에 확산되었다. 파삭. 가루가 사내의 얼굴에 튀었다. 사내의 시야가 흐려졌고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주변이 일그러졌다. 한 명이었던 적이 10명으로 보였고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며 균형 감각이 무너졌다. 이게 무슨... 그때 7명이 동시에 공격했다. 홍련의 검이 날아왔고 강철의 검이 뒤를 이었으며 소검의 주먹이 옆에서 날아왔고 석화가 정면을 막았으며 청풍이 빈틈을 지적했고 야매가 독을 뿌렸으며
7명의 협공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탁탁탕탕탕탕탕. 사내가 비틀거렸다. 후천 7단계 고수였지만 7명의 완벽한 팀워크 앞에서는 버티기 힘들었고 한기에 얼어붙은 팔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환각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다. 대단한데. 사내가 인정했다. 피를 흘리고 있었고 숨이 거칠었으며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훈련으로 이 정도 팀워크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 그만 물러가십시오. 연운백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아직 검을 뽑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위압감이 느껴졌으며 80년을 살아온 광풍검존의 기세가 어린 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싸우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위협. 내가 나를. 위협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연운백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당신 뒤에 3명이 더 숨어 있습니다. 무기고 뒤편, 약초바 지역, 그리고 식당 지붕 위. 모두 후천 7단계급입니다. 사내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들이 나서면 우리도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 겁니다. 장로 6분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모두 후천 8단계 이상입니다. 연운백이 허공을 봤다. 나오십시오. 숨어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3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무기고 뒤편, 약초바 지역, 식당 지붕 위. 정확히 연운백이 지적한 곳에서 나타났고 모두 핏빛 문양을 달고 있었으며 후천 7단계의 기운이 느껴졌다. 어떻게 알았지? 3명 중 하나가 물었다. 그리고 혈성궁 우호법 혈무안에게 전하십시오. 연운백의 목소리가 연무장 전체에 울렸다. 이번 생에서는 다릅니다. 천산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달 후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두의 사내가 연운백을 빤히 봤다. 14살 소년. 후천 2단계.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마치 수십 년을 살아온 노인 같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으며 두려움이 없었다. 재미있군. 사내가 웃었다. 이름이 뭐지? 연운백입니다. 연운백. 기억할게. 2달 후에 다시 보자. 사내가 동료들을 봤다. 철수한다. 5명의 암살자가 경신술을 펼쳤다.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며 순식간에 천산파를 빠져나갔다. 사내가 막았다. 탁. 하지만 사내의 손이 순간적으로 얼었다. 한기가 전달된 것이었다. 그 틈에 강철이 옆에서 공격했다. 천산파 제식 검법 5초씩 4명. 연속 공격이었다. 탁탁탕. 사내가 계속 막았지만 홍련의 한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다. 소검이 주먹을 날렸다. 빈권. 한기를 머금은 주먹이 사내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갔다. 젠장. 사내가 급히 몸을 틀었지만 소검의 주먹이 팔을 스쳤다. 차가운 한기가 퍼졌다. 사내의 팔이 마비되었다. 석화가 앞을 막아섰다. 사내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탕. 청풍. 왼쪽. 청풍이 외쳤다. 사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강철이 그곳에 있었다. 야매. 바다. 야매가 가루를 던졌다. 환각 가루였다. 파삭. 가루가 사내의 얼굴에 튀었다. 사내의 시야가 흐려졌고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7명의 협공이 완벽했다. 사내가 비틀거렸다. 대단한데. 사내가 인정했다. 일주일 훈련으로 이 정도 연대를? 하지만 사내는 여전히 후천 7단계였다. 내공을 폭발시켰다.
쾅. 7명이 뒤로 밀렸다. 하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석화가 제때 방어했기 때문이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지. 사내가 동료들을 봤다. 철수한다. 5명의 암살자가 몸을 날려 사라졌다. 연무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와! 천산파 제자들이 환호했다. 이겼어. 천풍대가 마교를 물리쳤어. 7명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우리 진짜 해냈어. 소검이 눈물을 흘렸다. 연운백은 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에필로그 혈무안의 그림자. 그날 밤 천산파 박숲 속 검은 옷에 5 암살자가 모여 있었는데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특히 선두의 사내는 팔에서 한기가 빠지지 않아 고생하고 있었다. 이 한기 빙심결이야. 천산파 비전 신법인데 보고는 어떻게 할까? 사실대로 해야지. 천풍대라는 별동대가 생겼고 생각보다 강하다고. 혈무한 대인이 화내실 텐데 어쩔 수 없어. 그때 나무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재미있군. 5명이 놀라